2026년 금융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겨울의 시작입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좀 안 좋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 100년간 이어진 거대한 경제 흐름 자체가 바뀌는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는 거죠. 이번 분석에서는 왜 그런지 그 깊은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분석의 출발점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독일의 사상가 군터 디크의 말인데요. 시장이 더 이상 이성적인 계산이 아니라 본능과 집단적 공황, 즉 패닉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26년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의 핵심을 꿰뚫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대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대체 뭘 믿고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기 너무 쉽잖아요. 이번 분석이 바로 그 길을 찾아주는 일종의 나침반이 되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석의 핵심은 사실 딱 하나입니다. 진짜 의미 있는 정보, 즉 신호와 시장의 혼란만 키우는 소음을 제대로 분리해내는 거죠. 저희는 이번 분석을 통해 여러분이 그 명확한 신호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큰 그림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혼란스러운 사건들,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콘드라티에프의 겨울이라고 불리는 아주 거대한 장기 경제순환 주기의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부채, 갈등, 그리고 거대한 변혁이 몰아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럼 그 신호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지금 보시는 이런 뉴스들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법한 소식들이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건 내 목부터 챙기겠다는 제로섬 자원 갈등의 신호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은을 막 사들이는 거, 이건 뭘까요? 바로 화폐 시스템을 못 믿겠다는 강력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 그냥 시끄러운 소음 같지만 이걸 다 모아놓고 보면 콘드라티에프의 겨울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신호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혼돈을 해석하기 위한 5가지 특별한 렌즈를 준비했습니다. 이 렌즈들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명확하게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렌즈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로 콘드라티에프 겨울입니다. 이게 약 50년에서 60년 주기로 반복되는 거대한 경제 사이클인데요. 핵심 특징은 부채가 터지고 성장이 둔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은 바로 이 혹독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 렌즈는 군터 디크의 본능 주도 시장 이론입니다. 시장이 더 이상 합리적인 분석이 아니라 그냥 공포와 생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들의 은 매수 열풍, 이게 바로 이성보다는 생존 본능에 앞선 행동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시오노믹스, 우리말로는 사회경제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론은 생각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보통 경제가 좋아야 사회 분위기도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분이 금융시장과 정치 트렌드를 이끈다는 겁니다. 즉, 지금처럼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쫙 깔리면 시장 하락과 정치적 갈등이 뒤따라온다는 의미죠. 네 번째 렌즈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분석입니다. 이 관점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25% 관세 같은 정책이 인위적으로 가격 신호를 교란시키고 결국 자본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만든다고 비판하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 렌즈는 켄 피셔의 시장 심리 패턴 이론입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탐욕과 공포라는 인간의 행동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분산형 천정 패턴이란 건 고점에서 더는 못 오르고 매도 물량이 슬금슬금 나오면서 주가가 무너지는 전형적인 버블 붕괴 직전의 신호거든요. 근데 지금 AI 주식 차트가 이 패턴이랑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점, 이건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5가지 렌즈를 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죠. AI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년은 바로 이 AI 시장에 거대한 분열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겁니다. 한쪽은 번성하고 다른 한쪽은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둘로 말입니다.
이 표가 AI 시장의 분열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왼쪽의 AI 하드웨어는 실제로 공장을 짓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눈에 보이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실체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의 AI 소프트웨어는 아직 명확한 수익 모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내부자들은 주식을 팔고 있어요. 2026년 이 둘의 운명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릴 겁니다. 2026년 AI 시장의 이야기는 아마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상반기까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로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할 거예요. 하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슬슬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돈은 언제 버는데? 결국 연말쯤에는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거품이 꺼지면서 아주 혹독한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AI 시장의 변화와 콘드라티에프의 겨울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전 세계 주요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한국, 유럽, 그리고 중국 시장까지 차례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분석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숫자, 25%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관세율이에요. 이 숫자는 그냥 단순한 관세율을 넘어서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무역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충격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이건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VCM이라는 계량 모델을 돌려보니까요. 이 25% 관세가 터지면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당연히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겠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말 강력한 충격파가 될 거라는 거죠. 미국 시장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연준은 시장 붕괴를 막으려고 금리 인하를 생각하겠지만 이건 또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꼴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견디지 못한 채권 자경단, 그러니까 국채를 대거 팔아치우는 세력이 나타나서 장기 금리를 폭등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성장은 멈추고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는 겁니다. 유럽과 영국 시장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성장의 실종입니다. 명품 소비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LVMH의 실적 부진이 보여주듯이 소비 엔진 자체가 식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미국의 관세 위협과 또 자체적인 과잉 규제라는 족쇄까지 더해져서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거의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중국과 홍콩 시장은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정부가 쏟아붓는 부양책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이미 넘쳐나는 공급만 더 늘리고 있거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서방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미국과의 갈등이 시장에 오를 수 있는 강력한 유리천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글로벌 혼란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한 승자는 미국 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전 세계 경제가 아주 좋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금처럼 극도로 불안정해질 때 자본은 결국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달러로 돌아온다는 거죠. 2020년 하반기로 갈수록 이 강달러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금융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자본을 지키기 위한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 상품을 사라, 마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전략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본 보존을 위한 3원칙입니다. 첫째, 왜곡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이나 관세 때문에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자산의 거품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 군중의 반대편에 서야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극단적인 탐욕에 휩싸일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모두가 달려들 때 한 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금 비중을 늘려서 방어벽을 쌓고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나눠두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콘드라티에프의 겨울에는 자본 수익률이 아니라 자본의 회수가 목표다. 즉, 얼마를 버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자본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생존 그 자체가 최고의 투자 전략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